안녕하십니까, 이재필입니다. 자, 먼저 시장을 좀 살펴보면 지금 시장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느끼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 조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. 뭐 계속 나오던 그런 부분이었지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는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. 코스피는 뭐 한 8포인트 정도,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.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시장이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나오고 만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뭐 핵심주들 위주로 그런 쪽 밖에서 벗어나 있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. 자, 그리고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일단 뭐 지수 전체 지수를 갖고 얘기를 한다라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자, 보시면 여기서 저 전고점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부분들 돌파가 된 모습이죠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아래에서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 지수만 본다라면 예, 괜찮은 시장인데 뭐 저 시장만큼 벌수는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일로절로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런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. 이쪽에서 깨지고 저쪽에서 깨지고 양탄으로 깨지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종목들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걸로 압축을 하느냐.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. 그걸 신호탄으로 해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으로 접어든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은 실적주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집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거 외국인들 선물 수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왔다 갔다 하죠. 오늘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나스닥이 꽤 많이 올랐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죠, 코스피가. 자, 요거 8시 45분에 시장 시작하는데요.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들은 계속 매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9시 10분까지 7,500억이 넘는 순매도를 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지수는 장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 선물시장에서 순매도는 1,794억 정도 되니까요. 약 6천억 가까이를 지금 다시 담았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외국인들 선물 수급에 따라서 많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니까요. 여기 시장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. 시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곧 진행될 시장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, 실적 시즌이 되니까 실적주들만 좋은 그런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처음 살펴볼 섹터는 반도체인데요.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왔죠.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. 분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엔비디아 저 10분 봉인데요. 요거 30분 봉으로 30분 봉도 이렇게 작게 나오네요. 자, 10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저 뭐 한 3일 정도 만에 15% 정도 급락하면서 여기서 바닥은 한번 찍은 모습이에요. 그리고 이 바닥을 찍은 거는 지금 시대의 변화가 AI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장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, 이렇게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은 있더라도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. 왜냐하면 AI의 두뇌는 반도체 칩이에요. 그 반도체 칩이 AI를 만드는 학습시키고 그다음 추론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두뇌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이런 부분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반도체 섹터가 끝났다 이런 얘기는
입에서 안 나올 겁니다. 자, 이거 AI가 지금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어요. 물론 뭐 뒤바꾸기 시작한 거는 상당히 오래됐죠. 그리고 오늘 내일 당장 그칠 부분들도 아닙니다. 계속해서 이 AI는 각광을 받을 것이고, 다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독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 쪽에서도 하려는 기업들이 생기죠. 뭐 엔비디아 이익률 보면 제조업이 말도 안 되는 이익률이 나오죠. 80%씩 이렇게 나오니까, 자,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. 경쟁사들에 의해서 잠식이 될 테니까 뭐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요.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.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커진 거는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벌써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.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끝났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자, 그리고 이 반도체 쪽 우리나라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려면 이 반도체 기업들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볼 필요가 있죠.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기업하고 같이 메모리 시장을 3분할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. 자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마찬가지죠.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자, 약간만 크게 본다라면 22평선도 아직 이탈 안 했습니다. 그리고 22평선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살아있어요.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, 자, 저 곧 나오겠죠. 내일 아침에 발표될 예정인데요. 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하고 관련이 많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잘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. 자,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. 자,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참 바보짓을 많이 했죠. 뭐 좀 올라가다가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. 자,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자, 이 차이가 뭘까요? 다 아실 겁니다.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. HBM이에요. 자,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고 삼성전자는 HBM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거,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될 겁니다.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. 자, 젠슨 황이 그런 얘기를 했죠. 굳이 젠슨 황이 나서서 뭐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 못한 거 아니다, 테스트 중이다,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젠슨 황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꼭 필요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콜테스트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됐죠. 그래서 아마 이 콜테스트 결과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. 또한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경쟁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은 약간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AMD라는 기업이 있죠. AMD는 이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엔비디아의 시장을 이렇게 AMD가 일부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거기서는 삼성전자 HBM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쪽도 납품이 되게 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과거의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. 이 시장 자체가 조금 크게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시장이 조금 더 키워놓고 봐야 되겠네요. 자, 2016년도 시장 있죠. 2016년도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, 자, 여기가 2016년 시작입니다. 그 전이네요. 자, 여기가 2016년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.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인데, 여기서 지수 차이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한 70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. 이때 미국 시장 2자리 이상 올라왔어요. 나스닥 기준 2자리 이상 올라왔는데, 이때 나온 현상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모습을
이때 모습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장은 아까 70포인트 정도 올라왔었죠. 근데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때 40% 이상을 올라왔어요. 자, 지금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닮은 꼴입니다. 이런 시장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좀 있어 왔어요. 자, 2016년 방금 설명을 드렸죠. 지금 향후에도 앞으로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. 왜?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좀 있죠. 향후에 좋을 요인들.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더 강하게 저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 찍은 거요. 2021년도 1월 달에 찍은 고점 이거 돌파한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거는 실적 하나만 봐도 좀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. 자, 그때 당시에 2021년도 삼성전자의 이익이 51조 정도 됐습니다. 영업이익이. 자, 이거 내년이 되게 되면 이 영업이익 이 부분을 훌쩍 뛰어넘을 거예요. 거기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납품 모멘텀들 이런 것들 좀 고려해 본다라면 저 이상 주가가 가지 못하리란 그런 이유는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내가 시장을 따라다녀야 돼요. 내가 시장을 맞춰야지 시장한테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. 어쨌거나 시장이 움직이는 걸 잘 파악해서 내가 그쪽에 맞춰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 뭐 삼성전자만 오르고 대형주만 오르고 다른 종목들 빠진다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요. 삼성전자는 소외받기 싫으면 꼭 계좌에 포함이 즉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. 물론 뭐 금액별로는 저 계좌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좌가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채우시고요.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비중은 삼성전자를 꼭 담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반도체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자, 제우스라는 종목인데요. 이 제우스는 반도체 장비 쪽을 하는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세정 장비를 하는 기업입니다. 세정 장비를 하는 기업인데 이 세정 장비는 원래 전공정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장비예요. 자, 근데 지금 이 HBM 쪽이 워낙 좀 핫하고 그쪽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후공정 쪽에서는 세정 장비를 거의 안 썼는데요. 이게 HBM 수율하고도 상당히 많은 관련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후공정 쪽에서도 세정 장비를 지금 쓰고 있죠. 제우스만 하더라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전부 다 세정 장비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. 수율 때문에 후공정에서도 이 세정 장비를 써야 된다라면 HBM하고 올해부터 아마 이 납품이 될 거예요. 자,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우스 같은 경우는 장비 외에도 로봇이라는 모멘텀도 있습니다. 로봇이라는 모멘텀. 지금 작년부터도 저 커피에 반하다라는 커피 프랜차이즈에 바리스타 로봇을 납품을 했고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장비 회사들 뭐 이런 쪽에도 저 로봇이 공장에 들어가는 거죠. 일부 납품이 됐고 얼마 전에는 후지라는 육가공 업체가 있습니다. 육가공 업체가 있는데 이쪽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협동 로봇 쪽에서도 굉장히 잘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쪽에서도 캐파를 키우고 있으니까.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580억 정도? 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근데 시가총액이 5,400억 정도예요.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뭐 그래도 주가가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. 자, 싼 상황인데 거기다가 로봇이라는 모멘텀들 우리 사실 뭐 협동 로봇 이런 쪽들 로봇 기업들 형편없는 쪽들도 많죠. 그런데 굉장히 밸류를 높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주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조정 잘 받았죠. 자, 제가 주식을 쫓아다니면서 매수하는 거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. 항상
눌러줄 때, 그럴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릴 때도 항상 눌러줄 때, 그럴 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. 자, 여기서 무상증자 관련해 갖고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. 그러고 난 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올 초에 뭐 잠깐 반짝했다가 조정받고 계속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. 지금은 보시게 되면 위치 자체가 박스권 하단에 가까운 그런 위치입니다. 즉, 이 제우스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려면 자, 이 주가 자체도 싸고 그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요. 이런 제우스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려면 지금 같은 때, 이럴 때 차분하게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제우스는 그 로봇 모멘텀들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 안 된 그런 주가니까 요것도 우리 시청자님들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이 제우스 얘기하다가 로봇 얘기가 나왔는데 로봇 섹터들도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 우리 AI 투자에 굉장히 열심이잖아요. 굉장히 열심인데 이거 AI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? 다음 산업을 읽으면서 이 AI로 인해서 급격하게 커질 종목들 이런 게 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로봇이에요. 다음은 AI 다음은 물리 AI라고 젠슨왕은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. 로봇하고 신약 이런 쪽이 AI 성장으로 인해서 가장 큰 그런 수혜를 받을 겁니다. 자,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말씀드릴 텐데요. 자, 이거 기업에 대한 설명은 뭐 1시간짜리 영상도 찍어드렸고 그래서 아는 시청자님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. 자,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국내 대표 종합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른 로봇 기업들은 거의 한 가지밖에 없죠. 뭐 협동 로봇이면 협동 로봇, 그 다음에 뭐 서빙 로봇이면 서빙 로봇 이런 식으로 거의 한 개밖에 없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 합니다. 협동 로봇도 하고 그 다음에 서빙 로봇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내놓은 거는 휴머노이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다 바퀴단 그런 로봇을 지금 출시를 했는데요. 요거는 연구소나 뭐 그런 데다가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뭐, 상업용은 1억 3천, 연구용은 9천만 원씩 이렇게 받고 예약 판매를 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그만큼 많이 앞서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막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? 협동 로봇 이런 쪽이 아니죠.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. 그 글로벌 로봇 기업들,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로봇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기업이다.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, 자,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요. 자,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.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이쪽에서 보면 거의 뭐 쌍바닥 근처까지 올라왔어요. 그리고 일봉상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 242평선 근처까지 거의 다 밀린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뭐 아주 큰 그런 뭐 악재만 없다라면 악재 뭐 그렇게 크게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돌발 악재 아주 큰 그런 부분들만 없다라면 지금 주가는 바닥권이다라고 보시고요. 자, 요런 것들을 매수를 해서 그냥 크게 세상을 보세요. 세상의 변화를 보시고 요런 것들을 차분하게 매수를 해서 모아 가신다라면 어느 날 뭐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계좌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자, 로봇은 물리 AI라는 표현을 했어요. 젠슨왕이. 자,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대표 로봇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. 자, 또 한 종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인탑스라는 종목도 있는데요. 이 인탑스는 제가 그 야인시대에서 추천 알람 드려서 한 40% 정도 수익을 챙겨 드렸던 종목입니다. 그때가 아마 작년이니까 이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. 이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핏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. 보핏은 삼성전자에서 만든 웨어러블 로봇 이름이 보핏이에요. 이때는 왜 이렇게 그냥 상한가로 갑자기 확 갔느냐. 삼성전자에
보핏을 시제품을 납품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확 가버린 거예요. 자,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든지 본격적으로 제품이 출시되고 그러기 전에는 그랬구나라는 그 충동 매수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곤 합니다. 자,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좀 고생을 시킨 종목이에요. 3분기에 보핏을 본격적으로 출시가 예정입니다. 자, 이 인탑스는 삼성전자의 보핏의 시제품을 만들었던 기업이고요.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베어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요거 대표님은 우리 한국인이에요. 자,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죠. 자, 근데 그 베어로보틱스는 얼마 전에 LG전자가 6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. 6천만 달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. 한 800 몇십억 정도 되나요? 예, 그쯤 되겠네요. 그 정도를 베어로보틱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, 그 이 베어로보틱스는 서빙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요. 그 서빙 로봇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 인탑스입니다.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보핏 시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보핏에 대해서도 위탁 생산을 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탑스의 시가총액 한 4,200억 정도 되네요. 자, 그렇다면 이 4,2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의 비싼 수준은 아닐 겁니다. 자, 그리고 주가가 무엇보다도 많이 이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, 방금 이 인탑스도 마찬가지 23,000원에서 그 야인시대에서도 얼마 전에 또 새로 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. 자, 인탑스는 아직까지 재료가 안 나온 그런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향후에 재료 나올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졌다가 삼성전자 보핏 시제품 출시했다 그러면 그때 팔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요거 인탑스 같은 경우도 한번 잘 관심 갖고 보시고요. 그 외에 실적 부분들, 이런 부분들 살펴본다라면 3분기 실적이 되게 좋게 잘 나올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. 조선 섹터나 방산 섹터들, 이런 쪽들도 실적이 잘 나올 테니까 그쪽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. 자, 우리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대선 그 TV 토론이 있죠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 섹터별로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. 자, 여기서 좀 두 분 다 조금 너무 고령이긴 하죠. 근데 트럼프는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질 거고요.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범죄 사실 이런 것들 갖고 아마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많은데, 여기서 누가 유리하게 이 토론을 이끌어 가느냐, 거기에 따라서 투자해야 될 섹터가 달라집니다. 전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TV 토론을 이렇게 보면서 보고, 우리 번역도 해서 나오겠죠. 좀 분석을 잘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자,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산주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산주 실적 부분들도 좀 말씀드렸고요. TV 토론 관련해 갖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요거 방산주나, 그리고 또 트럼프가 좀 상당히 유리한 그런 관점으로 끌고 간다라면 2차 전지 쪽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, 이런 쪽들은 좀 더 고생할 확률이 높으니까요.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, 시장의 승자는 어떤 사람입니까? 항상 한 발 앞선 투자자예요. 자,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모두 시장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